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티크 CSM 오현덕이라고 하고요.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석자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신 관계라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조금의 대기 시간을 좀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있으시면은 이제 줌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QA 창이 있어요. 그래서 QA 창에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션을 다 마무리 진행하고 나서 이제 별도의 Q&A 세션을 가질 거라서 그때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제 ASO와 구글 에즈를 활용해서 어떻게 또 풀퍼널 앱 성장을 또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자 하고 있고요. 어, 네, 네, 지금 보니까 참석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한 딱 1분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존에는 저희가 뭐 웨비나 진행할 때 보통 뭐 꼭 이제 OS에 구분두지 않고 ASO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좀 의견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구글 측과 좀 같이 공동 웨비나를 진행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 파트 끝나고 그 다음에 구글 측에서 또 이제 다음 세션으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그렇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이 Q&A가 있으신 경우라면은 이제 줌 채널 채팅창 아래 보시게 되면 Q&A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Q&A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따로 이제 세션 마무리 짓고 Q&A 세션 가지는 그 자리 시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났으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좀 인사를 드린다면 저는 앱트위크의 CSM을 맡고 있는 오현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구글과 함께 공동 웨비나를 좀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또 앱을 좀 어떻게 더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오늘 앱트위크 세션에서는 이제 구글 플레이 ASO를 좀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앱이 더 잘 보이고 또 더 잘 설치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요소들이 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왜 이런 오가닉 기반이 구글 에즈 전략에서도 어, 전략과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좀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AS만 따로 보는 시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앱 성장을 이제 오가닉과 페이드를 함께 보는 관점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맡게 될 예정이고, 두 번째 파트는, 감사하게도 이제 구글 측에서, 또 직접 세션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이제 권우영님께서 맡아서 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네, 오늘의 아젠다부터 좀, 간단하게 본다면, 뭐, 간단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또 잘 보이는 법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서, 왜 그것만으로 또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기반이 어떻게 이제 페이드 전략과 또 연결되는지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지금 다시 또 구글 플레이 ASO인가라는 좀 대제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ASO를 좀 단순하게 그런 키워드 작업이나 스토어 문구 수정하는 정도로 좀 생각하신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가져오게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성과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앱이라고 해서 뭐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제 먼저 사용자가 검색하거나 탐색할 때 또 보여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페이지에서 설치로 이어져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실제로 사용자 경험이 또 좋아서, 이 앱에 대한 경험이 좋아서, 이게 좋은 앱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또 계속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구글 플레이 성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 가지 좀 키워드를 좀 꼽아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은,
이 좌측에 있는 그런 뭐 파이와 같은 내용일 텐데 이제 비지빌리티인 거죠. 가시성, 그리고 컨버전, 전환, 그리고 앱 퀄리티, 앱에 대한 품질입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어떤 키워드를 넣을까가 아니라 실제로 구글 플레이에서 성장을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좀 설명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또 리캡 차원에서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좀 네 가지 질문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건 이제 질문들은 다 다르긴 달라도 어떻게 이제 답은 어떻게 이런 몇 가지 좀 원리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들을 하나씩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성과가 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글 플레이 ASO가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그 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런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의 경험이나 그런 앱 발견에 대한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개선해 온 과정에서 제가 기존의 그런 예전에 웹범 세계 이제 ASO 와 좀 그런 비슷한 개념이 이제 앱마켓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ASO,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 앱스토어 최적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냥 결국에는 이 중요한 건 이제 결국 그런 사용자의 검색 의도랑 이제 우리 앱의 그런 스토어 리스팅, 스토어 페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맞는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제 사용자가 또 어떤 앱이나 그런 기능을 좀 검색을 했을 때 어, 구글에서 이제 우리 앱의 제목이나 그런 설명, 이미지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이 앱이 그 검색에 얼마나 적합한지 일단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검색 결과에서 더 잘 노출되기도 하고 더 많은 다운로드를 또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 ASO의 그 출발점은 결국에는 이 키워드 연관도 뭐 키워드 렐레번시, 키워드 적합성, 키워드 연관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모셔널 컨텐츠나 이제 스토어 리스팅 실험 혹은 뭐 사전 예약 같은 그런 기능도 좀 계속 확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앱 마케터가 더 잘 노출되고 더 잘 테스트하고 또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발점은 이제 키워드의 연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건 이제 플레이 스토어 랭킹을 또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는 건데, 뭐 KPI를 정할 때도 저희 랭킹을 지금 뭐, 기존에 50에서 10위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하시는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랭킹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랭킹 저희 10위로 바로 만들 거예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반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만 뭐 키워드만 잘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뭐 크리에이티브만 좋다고 해서 충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그런 앱의 그런 텍스트 메타데이터를 또 보고 키워드 메타데이터를 보고 이 앱이 그런 이런 검색과 관련성이 얼마나 높은지 좀 판단을 하면서 보게 될 테지만 이 실제로 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되는 거는 이 그런 크리에이티브와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전환들과 그리고 설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앱을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의 그런 반응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평점과 리뷰 같은 경우도 이런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설치를 결정할 때 또 굉장히 직접적 영향을 또 주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앱에 대한 안정성도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이런 판단 기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앱이 좀 막 자주 멈춘다거나, 뭐 크래시가 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이 전환율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에서는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신호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레이 스토어 랭킹을 높인다라는 거는 이 메타데이터를 최적화를 함으로써 이 키워드 랭킹들을 좀 높여가는 부분들,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나 아이콘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면서 바꿔가면서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점과 리뷰에 대한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앱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꾸준한 운영들이, 모여서 이 플레이 스토어의 랭킹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킹 자체를 직접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직접 테스트하고 바꾸시고 개선해 나가면서 랭킹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평점과 리뷰가 왜 중요하냐라고 또 가지고 되는데, 뭐,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사용자의 그런 설치 전에 그런 평점 그런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점이랑 이제 리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참고하는 정보 정도가 아니라 이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즉 사용자에게 또 중요하게 된 건데,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놓치시거나 뭐 모르셨던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는 이 OS에서도 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단순하게 그냥 사용자 의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스토어 입장에서는 이 앱이 진짜로 실제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단순히 그런 뭐 전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앱에 대한 노출 혹은 순위에도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어,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뭐 좋아 보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요소라기보다는 이 사용자가 그런 설치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품질에 대한 좀 판단에 대한 할 때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좀 핵심 요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최적화를 했을 때, 뭐 바꿨을 때 효과는 보통 언제쯤에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ASO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수정하고 나면 바로 결과가 보일 것 같긴 하지만,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다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좀 지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보기 시작할 수는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전환율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키워드 랭킹이 좀 변화가 있는지, 노출이 일어나고 뭐 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유저의 그런 반응들이 좀 달라지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반영되는 것과 반영과 안정화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바꾸자마자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제 한 짧게는 4주에서 8주 정도의 그런 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AS라는 거는 수정하고 바로 판단하는 그런 작업보다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좀 보면서 방향성을 좀 해석하는 작업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추이가 이러하구나라는 거를 캐치하는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캐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성장을 좀 움직이는 뭐 세 가지 축이라고 제가 가져오게 되는데,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이처럼 첫 번째는 이제 비지빌리티, 가시성, 그리고 두 번째는 컨버전, 예, 전환, 그리고 세 번째 앱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잘 보이고 잘 선택되고 실제로 잘 작동하는 앱이 만들어가야 줘야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시성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단순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했을 때 결과에 좀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설치 기회가 당연히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구글 입장에서도 플레이 스토어 입장에서도 이제 사용자의 그런 검색 의도와 그리고 우리 앱의 그런 관련성을 보고 노출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메타데이터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앱 제목, 타이틀인 거죠. 앱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저희 네이밍이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텍스트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트 디스크립션 혹은 뭐 간단 설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가중치를 갖게 되지만, 이런 핵심 이 퍼블리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가치 혹은 그런 브랜딩에 대한 뭐 설명, 이런 부분들에 좀 짧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그런 요소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롱 디스크립션, 이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이 읽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알고리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iOS와 또 다른 차이점이기도 한데, iOS에서는 롱 디스크립션에서는 실제 존재하기는 하지만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롱 디스크립션에서는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 이 안에서는 또 떤 키워드를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지 조금 타겟 키워드 중에서도 티어가 조금 낮더라도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 안에서도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밀도에 대한 조정도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게 검색 의도와 그리고 관련성을 보고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 번에 이제 웨비나 AI가 이제 ASU 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룹핑을 좀 활용하는 전략이랑 전략과 또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은 이 단순하게 이제 이 키워드의 볼륨이 높았다, 적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의 그룹이 우리 앱의 브랜딩 혹은 목적 아니면 이제 그런 희망하는 그런 타겟 키워드 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떤 그룹을 더 푸시를 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룹은 좀 더 선별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룹은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 달리 데이터상으로 좀 충분치 뭐 좀 건강치 않다 보니까 잠시 좀 홀드를 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전략의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지빌리티라는 가시성의 그런 핵심은 뭐 키워드를 막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 앱을 이 올바른 검색과 또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메타데이터만 잘 쓴다고 막 끝나는 작업은 아니고, 이제 만약에 또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퍼블리셔 분들이시라면은 이제 두 가지 또를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적합성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앱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마다 또 사용자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도 다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그런 뭐 키워드와 표현을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또 현지화하는 작업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넘어오는 부분도 좀 실제로 겪었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 메타데이터에선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현지 언어로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좀 자연스럽게 살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문 버전에만 있어도 현지 검색어에서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어, 영문 버전에 있기 때문에 현지 검색에서 또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각 언어권마다 메타데이터가 좀 그런 이 각 시장의 그런 검색 노출에 또 직접적으로 더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시장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검색이 좀 잘 되는 키워드들을 좀 대체를 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좀 변형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적합성을 본다는 것도 시장 진출을 할 때 이 카테고리별로 그냥 단순하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앱이 이 어떤 그런 경쟁 환경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될 건지 등등을 좀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 이 음, 스토어 페이지 리스팅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순하게 그냥 소개하는 페이지라고만 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이 노출을 좀 높이는 작업을 많이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작업으로 또 이제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이 전환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가닉적인에서는 이제 스크린샷과 아이콘과 그리고 영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구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노출을 많이 집중을 했지만 그 노출이 실제로 설치로 얼마나 잘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를 가는 것들이 이 스토어 페이지 내에서의 그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는 것들,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인 이제 아이콘 그리고 스크린샷 그리고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컨버전에는 이제 어쨌든 이런 두 번째 축으로 봤을 때 컨버전에서는 이제 스크린샷과 이런 크리에이티브 자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요소들 중 좀 하나를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되게 좀 중요한 그런 개념들로 본다면 그런 유입의 이 스토어 내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또 중요하게 될 텐데 이 사용자가 또 어떤 키워드를 또 검색해서 또 들어왔을지 그리고 어떤 광고 메시지를 보고서 들어왔을지 그리고 스토어 페이지 내에서 뭘 보고 또 서로 잘 맞아야 또 설치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강점들 중 하나가 커스텀 스토어 리스팅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앱이더라도 이제 오디언스나 프로모션이나 메시지의 그런 맥락에 따라서 다른 스토어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올영 세일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면서 7% 세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디폴트 페이지 외에 이제 별도의 지금 세일 문구를 내세우는 그런 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컨버전에 대한 높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어 페이지를 그냥 단순하게 딱 작업을 하고 끝났어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 이 유입의 그런 맥락에 맞는 페이지를 좀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그런 추가적인 뎁스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A/B 테스트라는 거는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상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별도로 세션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좀 깊이가 좀 있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A/B 테스트는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검증 과정이다. 그래서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점과 리뷰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어, 뭐 실질적으로 좀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온라인에서 뭔가 구매를 한다거나 뭔가 맛집을 갈 때, 뭐 제품을 보고 가게 들어갔을 때 이 리뷰를 보는 것처럼 이제 앱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자의 평점과 평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앱 퀄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iOS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런 좀 가장 큰 차이점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의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드로이드 바이테이스처럼 이 앱이 실제로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검색 결과가 아무리 잘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노출되고 또 설치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좀 앱이 좀 느리거나 좀 자주 멈추거나 그런다면 이제 금방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리텐션도 떨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좀 불만도 쌓이면서 리뷰에도 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글 입장에서도 이 앱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높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제 앱 품질을 그런 ASO의 바깥에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ASO 안에서 좀 함께 봐야 되는 요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이제 인게이지먼트와 리텐션 그리고 크래시 레이트와 이제 앱 나 리스폰딩 레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 마케팅 팀뿐만 아니라 마케팅 팀 사업부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팀들과도 그런 어느 정도 좀 협업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앱 퀄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트래킹이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선순위로만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잡아서 보여드린다면은 이제 크래시 레이트에 대한 는 부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앱나 리스폰딩 레이트에 대한 점검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제 배터리 소모 가 얼마나 많이 강한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핸드폰이 락이 되어 있을 때도 앱이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안드로이드 바이탈스라는, 앱 바이탈스라는 그런, 요소들 중 하나로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잘 보이는 앱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잘 작동하는 앱이어야만 더 오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무적으로 좀 나눠서 본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리뷰 관리를 통해서 또 전환을 개선하는 것, 그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리텐션과 안드로이드 바이탈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인게이지먼트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런 흐름, 이제 시장과 그런 경쟁사들의 흐름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조정을 하는, AS 작업을 하는 것, 그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좀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페이드, 이 ASO에서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기반을 만들고, 이제 페이드 쪽에서 또 성장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끊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오가닉과 페이드는 그냥 별개의 채널로 보지 않고, 이제 같은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의, 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